사실 모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라고 상어를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상어가 1년에 사람을 죽이는 건 5사람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기는 영국 BBC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동물 순위 1위에 선정된. 3위가 해마다 5만 명을 죽이는 뱀. 뱀이 의외로. 뱀이 5만 명이나 죽이는. 뱀독으로. 그렇죠. 2위는 뭐예요? 47만 5천여 명을 생식시키는 사람. 슬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무섭다. 모기 1위 70만 명과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1, 2, 3위가 BBC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럼 모기로 죽는다는 거는 모기 그 침 때문에 감염이 다 돼서. 주로 말라리아. 말라리아죠. 말라리아, 네. 일본 내염, 그 지카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이거 이 중에 말라리아는 세계 3대 감염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91개국에서 91개의 나라에 환자가 나옵니다. 매년 2억 명 이상이 걸리고요. 40만 명 이상이 하나의 병으로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꽤 환자가 많습니다. 연천, 강화, 더 위쪽으로 철원 이런 데 많이 휴전선 아래쪽으로 많이. 네, 많이 있죠. 말라리아의 어원은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원래 나쁜 공기 이런 뜻이었어요. 나쁜 네. 옛날 사람들은 나쁜 공기 나쁜 데 가면 말라리아가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말라리아 갖고 노벨상을 3번 받습니다. 3번이요? 네. 말라리아가 모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 때문에 받은 거였고요. 그 몇 년 후에는 말라리아가 모기한테 몰렸는데 모기한테 박테리아가 아니라 어떤 원생 생물이 있어서 말라리아에 걸린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2015년입니다. 투유유. 라고 중국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말라리아 치료제를 또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중국 전통 어떤 약재 무슨 그런 거 있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라는 병 하나를 가지고 노벨상을 3번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관장님 혹시 그 턱수염 쪽에 네. 모기가 좀 이렇게 앉았다가 엉켜가지고 거기서 못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인은 못했지만 분명히 그런 데도 있었을 거예요. 깜깜한 데 다니다 뭐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데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 모기들이 발목과 그다음에 왜 제일 힘든 게 발바닥 물렸어요. 저는 손가락질. 손가락이랑 그런데. 발가락 사이 물렸을 때는 지옥이에요, 지옥. 정말 매너가 없어요. 그냥 이런 데 네, 물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사이 물면 되지. 많은데. 선수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네. 이제 잠을 사실 잘 자야 돼요. 여름에 모기가 들어와서 계속 물리는 게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소리요. 소리 때문에 신경 쓰이고 이래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결국은 도저히 못 자고 불 켜고 잡으려고 잡아야 하는데 되고. 죽어도 안 잡히고 다시 시간 누우면 가고. 또 계속 그거에 막 정말 너무 열이 받아서 굉장히 고통받았던 적이 많고 모기가 1초에 한 600에서 800번 정도 이렇게 날개를 흔들려요. 움직이는데 그게 사실 그것 때문에 그 공기 중에 그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잖아요. 예, 그래서 800Hz면 우리가 얘는 전화기 들을 때 또 하던 소리. 예, 800Hz면 우리가 들을 수 고음이에요? 있는 약간 높은 소리예요. 높은 소리구나.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곤충들은 그 800번이 안 돼요. 그래서 걔들이 내는 소리는 소리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그래서 안 듣죠. 들리네. 그러니까 모기는 1초에 800번을 날개짓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모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모기 불쌍하세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모기떼가 출몰을 했는데요. 네. 기계음 같은 굉음이 들렸대요. 모여서 소리가 네, 모여서. 그러니까 아까 날개에 800개를 소리 얘기하셨잖아요. 때문에. 원래 모기가 이렇게 떼로 다닙니까? 메뚜기 떼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모기 있는데 떼는 처음 모기 떼는 들어봤어요. 러시아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 떼거지로 얘네는 일단 물잖아요.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떼거지로 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사실 모기가 네. 그 한 번에 빠는 피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헌혈할 때가 뭐 300ml 조금 넘잖아요. 그 정도를 모기가 근데 만약에 가려움증 때문에 죽고 싶을 만 것 마리 같아요. 정도. 만 마리가 붙어서 빠는 거예요. 그 모기한테 빨려갖고 피가 부족해진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전 모기가
아주 높이까지 못 난다고 알고 있어요. 모기가 한- 사실 비행 능력이 그렇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요? 저희 집이 15층, 20층이었을 때도 모기는 들어와서 이게 물었거든요. 요새 아파트들에 살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거 타고 오는 모기가 거예요?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기를 올라갈 수가 있네, 진짜. 번식시키고 있는 네. 거. 저는 사실 그런 국민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 집에서 모기약을 하지 말고 그 모기가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네, 네. 엘리베이터에 놓는 거예요. 그 1층에서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고주택 시제. 좋은 생각이네요. 그거. 영화 300처럼 한 들어오는 라인 하나만 딱 막아놓으면 모기가 길목이니까. 100만 모기가 와도 와, 너무 좋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모기 때문에 되게 발달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근데 구석기 시대 사람들 되게 더운 데 살아있잖아요. 추운 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근데 더운 곳 살 때 얼마나 많아 이렇게 벌레들, 모기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모기들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모기, 뭐 전기 모기채, 뭐 에프킬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모기를 잡으려니 손톱도 정확하고 빨라져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세한 인간의 이런 섬세한 손이 모기 때문에 그것도 모기가 큰 기여를 했을 거다. 아 이게 새로운 학설인데 이거. 이거 학계에 보고된 적은 없어요. 의심스럽습니다. 이거는. 전 모기 물리는 게 너무 싫어서 항상 부으니까 여름에도 청바지를 많이 입는 편이에요, 기린. 근데 또 청바지가 꽤 두껍잖아요. 그거를 요만한 모기가 뚫고 들어와서 물더라고요.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먼저 좀 대답을 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잠깐만요. 좀 뒤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좀 뒤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청바지를 입으니까 들어옵니다. 이거 다 뚫린가 봐요. 또는 뭐 모기한테 내 피를 좀 먹어봐라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 근데 모기는 그 침이 3종 세트가 있어요. 뭐냐면 톱, 드릴, 빨대. 그러니까 톱이 있어요. 톱으로 썰어요. 피부를. 피부를 네, 피부를 딱 썰어요. 그 다음에 구멍을 파야겠네요. 드릴로 파. 그다음에 빨대를 박은 다음에 뽑아내는데 이 피는 금방 어떻게 해요? 굳어버리잖아요. 네. 굳으면 어떻게 해요? 이 침을 딱 박았는데 내가 팍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이 약을 내보내죠. 그것 때문에 혹시 간지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 침만 뱉지 않아도 우리는 안 안 간지러워요. 간지러운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사람도 침 뱉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모기가 침만 안 뱉어서 이렇게 괜찮았었는데. 모기가 피를 빠는 거는 모기가 그 피를 그 식량의 어떤 무슨 원천으로 그렇게 삼나? 에너지 원천으로? 암컷만 빨죠. 임신한 암컷만. 임신한 암컷만. 아, 수컷은 안 빨아요? 예, 동물에서 빨아먹으려면 동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기도 사실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모성애. 내가 알을 품었는데 이 알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주기 위한 감동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죠. 근데 모기가 그렇다고 이게 헌혈해 줄 수는 없잖아요. 3, 40일 정도 사는데 암컷 한 한 달이요? 마리가 살아있는 한 달 동안에 1000마리를 늘어나요. 그러니까 잡긴 잡아야 돼요. 아무리 모성애가 있어도. 근데 지금 박사님들이 말해주신 거 모기의 위험성에 네.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위험한 모기가 되게 맛있는 음식으로도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모기로 만든 음식이 있어요? 아 저도 깜짝 놀랐는데 튀겨 먹나요? 어떻게 먹어요? 아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기 눈알을 모기 줄이요? 갖고 눈알? 눈알 스프를 모기 게살 있나요? 스프처럼 모기 많이 눈알 먹으나 스프를 어떻게 모아요? 그걸? 어떻게 모으나 봤더니 박쥐가 모기를 먹는다니요. 근데 박쥐가 유일하게 소화를 못 시키는 게 눈알이래요. 단단해서. 그러면 동굴에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박쥐가 배설물, 똥을 싼 게 배설물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뜨뜻한 물에 이렇게 해놓으면 그 눈알만 이렇게 올라온대요. 루아 커피처럼. 좀 비슷하네요. 왜 그게 그거를 맛이 있을까요? 얼마나 맛있길래. 아 근데 맛있대요. 서태후라는 중국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요리 중 하나였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대접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마 안 먹었을 거예요. 알고 먹었을까? 모르고 먹었을까? 아니 아마 안 먹었을 거예요. 이런 거를 만약에 이렇게 대접을 하면 서장훈 씨나 박사님들은 드셔보실 용의가 있으세요? 그럼 완전 있어요. 네, 드셔보실 용의가 있으세요? 그럼 완전 있어요. 궁금하니까. 안 드실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먹습니다. 궁금하지 않고. 저는 전혀 궁금하지 않고요. 저는 비위도 굉장히 약하고
저는 어릴 때 사실 보양식을 많이 드셔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네. 정도로 보양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량의 법칙을 따지잖아요. 네. 어릴 때 너무 영양 과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몸을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보양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모기가 막 나쁜 거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좋은 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 왜 우리 무통 주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주사 맞을 때 되게 아프잖아요. 아프죠, 예. 근데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예. 근데 모기가 이렇게 탁 할 때 느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몰라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모기가 피를 빠는 구조를 주사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주사기가 살짝 타타타타타타닥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힘으로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주사를 놓는 무통 주사 이런 게 응용이 되면 맨날 피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탁 차고 있는 거죠. 안 아프게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피를 조금씩 흡수를 해서 분석을 계속 매일같이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쓰면 얼마든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와, 진짜 그거예요. 신기하다. 아, 저는요, 박사님, 그러니까 모기가 잘 물리는 사람에 대한 그런 낭설 내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모기가 많이 물리거든요. 이 정도. 안 씻는 편인데? 이 정도. 안 씻는 편인데? 아, 그래서 자꾸 네가 손발 안 씻어서 그래 이러거나 아니면 제가 단 걸 좋아하는데 네가 단 걸 좋아해서 피가 달아서 그래 막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진짜 그게 맞는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일단 과학적? 모기는 그 냄새로 후각이 발달해서 내 냄새를 찾아갑니다. 네. 20m 바깥에서도 뭐 젖살의 냄새를 막 맡아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이산화탄소도 잘 감지하고 그럼 모기한테 코가 있는 건가요? 코는 아니지만 수용체가 있는 거죠. 냄새 수용체가. 근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되게 작아요. 이산화탄소는 400ppm이에요. 400ppm이니까 얼마? 0.04%? 너무 작은 양이잖아요. 근데 이 적은 양의 30분의 1만 바뀌어도 30분의 1만 늘어나도 여기 누군가 들어왔구나 하는 거예요. 아, 아는구나. 요만큼만 들어도 0.04, 30분이면 얼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안에 들어와도 먹잇감이 들어왔네 하고 야 오늘 저녁 호식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전 모기한테 무지 잘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요. 모기가 다 나한테만 오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살찐 성인 이런 거예요. 그래요? 네. 보통 뚱뚱한 사람들, 근데 약간 그런데 근데 혹시 그러면 옷을 좀 어둡게 입으세요? 아니요, 옷 저는 밝게 입는 거 좋아해요. 밝게 입어요? 그다음 여자들이 많이 물리는 물려요. 이유는 향수 때문입니다. 모기 입장에서 보면 어떡해. 향수나. 난 향수도 안 뿌리는데. 아니, 내가 왜냐면 희당성이 거의 없는데. 그러게요.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가 그것밖에 안 남았어 지금. 오늘 이미지 완전히 망가지고 가는데. 청바지 빨래는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청바지 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안 물리는 거겠죠. 안 물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모기를 안 물리고 좀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가? 닭을 키우세요. 닭이요. 네. 어떤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집 바깥과 집 안에다가 여러 동물을 키웠어요. 뭐 소, 염소, 양, 닭을 두고선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63% 모기는 소를 빨아먹었습니다. 근데 닭은 절대로 빨아먹히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닭에서는 모기가 싫어하는 어떤 냄새, 어떤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좀 적극적인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박쥐를 키우는 거예요. 쥐가 모기 먹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모기도 알도 눈알도 없고. 꼭 먹고 알 먹고. 박쥐가 날아다니면서 그럼 모기를 먹기를 먹나요? 박쥐가 그 정도로 빨라요? 박쥐 빠르죠. 박쥐 빠를 것 같아요. 모기가 사실 별로 안 빨라요. 모기가 그래요? 나르는 속도가 1초에 5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선풍기의 약풍 있잖아요. 네. 약한 바람. 그게 한 1m거든요. 바람의 속도가. 그러니까 사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으면 약한 선풍기 바람에도 모기가 반대 방향으로 1초에 50cm씩 밀려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은 사실 선풍기가 아닐까요? 네, 저도 선풍기를 많이 틀어놓고 있어요. 선풍기요? 왜요? 바람 불어서 나한테 못 오게. 선풍기 뒤에 도로 날아가게.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그거 모기의 성질을 이용해서 기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요. 네. 모기 잡는 기계. 네,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계는 뭐냐면 그 모기 함정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네. 모기 트랩, 모스키토 트랩. 그거는 이산화탄소를 막 뿜어요. 그럼 이산화탄소를 뿜으면 모기들이 몰려와요. 그러고 나서 몰려온 모기들을 이렇게
빨아들이게 이제 이렇게 선풍기식의 거꾸로 된 선풍기를 거죠. 중국 청소기처럼 빨아. 네, 진공 청소기 같은 그런 거죠. 기계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모기들이 쫙 들어와요. 그러면 안에서는 분쇄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모기들을 다 분쇄를 그 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계속 뿜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탱크가 있죠. 기후 변화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 아니 그리고 사람한테는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온실가스네. 네. 고양이 풀을 키워라. 고양이 풀이요? 캣닙. 고양이가 좋아하는 캣닙. 캣닙. 우리가 지금 계속 말했던 모기 퇴치제에 디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모기가 제일 싫어하는 거래요. 고양이 풀 캣닙이 모기가 싫어하는 그 디트의 9배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고양이 풀을 키우면 아마 모기가 근처에도 안 올 거예요. 그게 집안에서 관상용으로 키울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풀을 키우긴 어려우니까 그 풀에서 추출한 캣닙 오일이라고 있네요. 그걸 이제 바르고 자는 거죠. 다 키우는 것보다 낫겠네요. 이게. 그렇죠. 제가 독일에서 그 깻잎을 키워봤어요. 깻잎이요. 네, 깻잎을 마당에 좀 풀었더니 결국에 잔디밭이 다 깻잎 맛이 돼버렸는데 그랬더니 거기 모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깻잎이요. 깻잎, 캣닙 이런 잎들. 깻잎. 아, 이거 아재 개그를 하시나? 적어도 독일 모기들은 깻잎 향을 못 견뎌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저희가 우리 한국에서 방송 사상 네. 가장 아마 모기에 대해서 많이. 길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예능을 표방한 프로에서 모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확실합니다. 번식을 위해서라면 꼭 사랑이 필요할까? 많은 동물의 예들이 번식만을 위해서는 꼭 사랑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속에 사는 굉장히 작은 벌레인데요. 요즘 희한하죠. 눈이 없어요. 서로 못 봅니다. 얘네들이 교미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수컷이 가서 손가락으로 암컷 앞에서 이렇게 흔들죠. 그러면 암컷이 가만히 있다가 먹을 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순간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정자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잡으려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네. 그리고 다시 앉으면은 그럼 이제 교미가 이루어져가지고 수정이 되는 거죠. 정말 낭만이라고 전혀 없는.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번식은 잘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살아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더 결정적인 증거인데요. 사마귀의 교미 장면인데요. 네. 뭔가 이상하죠? 머리가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수컷에 머리가 없죠? 네. 이 머리가 어디 갔냐면 거꾸로 돼 있나? 지금 암컷이 드셨어요. 지금 암컷이 드셨어요. 머리. 그 왜 그러겠어요? 사실은 보면 수컷은 되게 작잖아요. 암컷은 되게 크고 수컷도 아마도 내가 잡아먹힐 걸 아나 봐요. 그래서 이 수컷이 암컷한테 접근할 때 바로 가지 않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심성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머릿속에 있는 뇌죠. 그래서 이 수컷 사마귀의 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얼른 이제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 이 암컷이 그 걱정 근심 가득한 뇌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미가 잘 됩니다. 머리가 없는데 없는데도 그게- 예, 사마귀는 머리가 없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살아서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거는 이제 혈관 구조가 곤충과 다른 포유류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 남성분들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첫사랑의 경험을 돌이켜 보세요. 주저주저해요. 주저주저 하죠.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그걸 술을 먹거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취중 진담을 하는 거죠. 아무한테 접근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라 하는 기능들이 이 전두엽에 관여를 합니다. 이마에 있는 부위인데요. 술을 먹게 되면 그 알코올이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을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단순히 번식만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의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그 의문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사실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냥 교미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결혼 제도와 비슷한 게 없는데 어떤 동물들은 이제 가정을 형성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백조 같은 경우에 이런 계통들을 보면은 부부가 한번 연을 맺으면 이제 평생 같이 가는 두루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신기한 건 한 가지는 오래 가는 부부 동물들을 보면은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서로 네, 서로.
잘 사는 부부들 보면 얼굴이 굉장히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동물들이 어떤 게 암컷인지 구별이 안 돼.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네,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일부 일처제인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알겠죠. 뭐가 수컷인지. 네. 화려한 것들이 보면 일부 다처제. 암컷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보시면 오리 종류인데요. 이게 암컷입니다. 암컷이 화려하죠. 그렇죠. 그래서 암컷이 많은 수컷을 거느리는 일처 다부제 케이스예요. 이 대목에서 좀 응용을 해보시면 지금 미혼인 분들이 너무 이렇게 화려한 남성을 선호하시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비록 복근이 없더라도 다양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배우자를 결정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해 전 세계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 태양의 수명이 다해 지구에 급격한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핵전쟁 발발로 지구 전역에 방사능이 퍼졌을 때,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지구 종말 가상 시나리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지구 종말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당당히 살아남을 최후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정답, 바이러스. 오 기자는? 완보동물이라고 달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현미경으로만 보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지. 시국을 생각해봐요. 답답한 사람 같아요. 지구 최강의 생존력을 가진 이 생명체는 몸 길이 0.05에서 1.5mm의 완보동물. 바로 박수로. 곰벌레입니다. 아, 진짜? 숙여. 나 처음 들었어. 곰벌레. 뭐야, 이게?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크게 보면 저렇게 현미경은 아이씨. 외계 생명체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곰벌레가 어떠한 극한 오브 극한에서도 살아남느냐? 기후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떨어지면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빙하기가 찾아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온, 무려 영하 272도까지 떨어져도 곰벌레는 no problem. 진짜? 자, 그럼 반대로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섭씨 150도의 불바다가 됐다. 그러나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아예 지구도 아닌 우주로 날려버리겠습니다. 실제로 2007년 9월 유럽 우주국에서는 곰벌레의 끔질긴 생명력을 실험하기 위해서요. 무인 우주선에 곰벌레 3,000마리를 태워서 우주로 보냅니다. 12일간 진공 상태에 방치된 곰벌레, 특히 인간 치사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대다수의 곰벌레가 생존, 심지어 생식 능력마저도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갑이지 뭐. 자,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먼저 곰벌레는 극한의 상황이 되면 스스로 신진대사 활동을 0.05%까지 줄여서 휴면 상태에 돌입하는데요. 연구진들의 추측에 따르면 곰벌레는 수천 년간 휴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사조네. 일본의 한 대학교 연구팀은 곰벌레 몸에 D섭이라는 단백질이 유독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D섭? 이 D섭 단백질이 곰벌레를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유전자 손상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 연구팀은 곰벌레의 이 D섭 핵심 단백질을 인간의 세포와 결합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어쩌면 우주 최강 생명체 곰벌레에 대한 연구가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 인류의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야.